좋다는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망령을 일으키지 마라. 너희는 고운 마음을 가져라.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그건 아닙니다. 망령을 일으키지 마라.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이 좋다 하면 그만 거기에 들어앉아. 나 들어앉아서 거기서 딴 걸 또 생각해. 그러면 딴 생각이 벌어져. 옷의 강처가 비유를 몰라. 옷의 강처가 비었는데 옷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원래로 정당한 마음에서 와. 나는 정경을 생활숙이라고 쓰입니다. 생활숙한 마음에서 와. 예, 생활숙한 마음이요. 생활숙한 마음을 하나의 비밀이라 해도 좋고 성품이라 해도 좋고 소식이라 해도 좋아. 이건 이름을 못 붙여. 모든 것에는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못 붙여. 어째서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까? 찾으려고 해도 없어. 그러니 이름이 없어.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말로 없는 건가? 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 있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고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찾아봐도 없어.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보는 것이 있어. 생각하는 놈이 있어. 예를 등록금을 달라면 등록금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 그 무엇이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있는 데 속한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한 것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찾아보세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제 본래 우리의 자리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있는 거는 알 수가 있어. 지금 다 보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없다라는 것도 좀 어려워요. 있는 거는 잘 알 수가 있어. 근데 없는 거는 조금 어려워. 왜냐면은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빛을 의지해서 그게 태양빛이든 이런 그 불빛이든 전기빛이든 의지를 해서 우리가 각 사물을 형체와 색깔을 보지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광산에 완전히 매몰되신 분들 있지요. 광부들요. 이번에 구출되신 분들. 그분들이 완전히 땅속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빛이 없으면 차시현씨 어떻게 되지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러면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는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이 없을 때는 안 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안 봅니까?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거 조금 또 이제 지나면서 얘기를 할게요. 빛이 있을 때 본다라고 할 때는 있다에 속하고
빛이 완전히 암흑일 때는 안 본다라고 하지요. 그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또 소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책상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요. 그러면 소리가 날 때는 어떻게 하죠? 소리가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책상 두드리는 소리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책상 두드리는 소리가 없으면 뭡니까? 책상 두드리는 소리가 없지요. 없어요. 그럼 이건 없다에 속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빛이 하나도 없을 때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빛이 없을 때는 무엇을 보지요? 암흑을 보지요. 까만 걸 보지 않습니까? 암흑을 보아요. 암흑. 암을 본다면 어두운 것을 보아요. 어두운 것을 보기 때문에 어두운 걸 알거든. 어두운 걸 못 보면 어둡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죠. 또 이렇게 소리가 딱 있을 때는 책상 두드리는 소리 이렇게 하는데 책상 두드리는 소리가 사라져 버릴 때는 어떻게 해요? 책상 두드리는 소리가 없는 것을 알죠. 소리가 없을 때는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보통은 안 들린다 이래버리거든요. 안 들린다, 못 본다 여기에서 이제 그냥 끝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해봐. 생각도 안 해보지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까만 것을 보고 소리가 안 날 때는 없는 소리를 듣거든요. 차지현 씨 이해되십니까? 김경용 씨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있다와 있다 할 때도 알고 없다 할 때도 알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있는 것만 안다 하고 없는 거는 생각도 안 해버려요. 여기 가장 이제 지금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지금 우리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성은 슬기짜리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모습이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암이다, 명이다, 암이다 하는 것은 다 모습이죠.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하는 건 다 모습이지요. 찬 공기, 더운 공기 다 모습이죠. 다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변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변할 것이 없어. 모습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치예요. 모습이 없으면 변할 것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있는 데 속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은 왜? 어두울 때도 보고 밝을 때도 보거든. 또 소리가 없는 소리도 듣고 있는 소리도 듣거든. 없는 소리를 우리 침묵의 소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없는 소리도 듣고 있는 소리도 들어. 밝을 때도 보고 어두울 때도 봐. 그러한 우리의 본성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냐? 영특스럽게 알아. 어두우면 어두운 것을 봐. 밝으면 밝은 것을 봐. 소리가 있으면 있는 거를 들어. 소리가 없으면 소리 없는 거를 들어. 찬 공기가 내려오면 추워져. 또 더운 공기가 올라오면 더워져. 여기 보면은 성을 내려면 성을 낼 줄 알아. 이렇게 돼 있죠. 본래 이 자리가 성을 낸다, 성을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성을 내는 인연과 조건이 딱 당하면 어떻게 돼요? 성을 내는 그 모습을 낮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차시연 씨하고 김경영 씨가 두 분이 계신데 어떠한 A라는 사건에 대해서 김경영 씨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걸 보고 화가 안 나. 성을 안 내. 그런데 차시연 씨는 그걸 보니까 마음이 그냥 푹 솟아올라. 막 성이 확 나.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말하는 시각이 다른 거지요. 어떻게 다르느냐. 김경영 씨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억과 정보, 지식, 저장되어 있는 그 지식의 판단에서 보면 이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차시연 씨는 그걸 보니 화를 낼 일이야. 그러면 그 화 자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화를 내는 주체는 없어. 왜? 김경영 씨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고 무엇에 기준을 해서 자기의 기억과 정보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 또 차시연 씨도 기억과 정보에 의해서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화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근데 그것을 화를 내는 것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을 내려면 성을 내, 춤을 추려면 춤을 춰. 성을 내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그냥 성을 내.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걸 영지라고 하거든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있어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 모습을 그냥 놔둬버려. 그런데 거기에 나라는 주체는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처음 잠잘 때는 꿈꾸는 사람도 있고 안 꾸는 사람도 있고 잠잘 때는 냅두자고 하자고. 그럼 눈 딱 떠서 아침에 눈 딱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엄청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죠. 거기서 수많은 자기의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죠. 차시연 씨 실제로 그렇죠. 특히 진상인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열불 나지요. 또 아주 또 예의 바르고 그런 손님이 있으면 또 감동을 받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그 대상에 따라서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나는데 그것을 내는 주체도 없고 그 대상도 다 자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모습이 없고 변할 것이 없는 그 자체이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청정본심이라고 했어요. 청정본심. 우리는 본래 청정본심이라. 우리가 이제 심이라고 하니까 마음 이렇게 이제 마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크게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마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냐면 나라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대상을 보았을 때 일으키는 마음, 그것을 반연심이라고도 하고 망심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계속 변해요. 계속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해.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고 그 마음을 보통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청정 본심이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여기 공부하러,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러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낼 수 있는 그 마음의 근본, 그걸 당차라고도 해요.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본래 그 성품이라고도 하고 진짜 마음이라고 해요. 그 마음이 진짜 나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되밟히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되밟힌다. 이 뜻은 뭐냐면은 그것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라.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어. 모습이 없어. 항상 뭐 내가 성을 내도 성을 낸다 할지라도 성내는데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 막 성을 내고 막 또 좋아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을 막 쓰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근본 자리, 근본 마음, 그것을 청정심이라고 해요. 청정 본심이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본래 그런 마음이라, 본래 그런 마음, 그게 진짜 나라. 그런데 현재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그 본래의 청정심에서 주객이 나뉘어져요. 주체와 객체로 나뉘어져.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 2, 3년 공부하시고 나면 능음경에서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 주객이 나누어지는가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객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얘기 들어보셨죠? 무명. 밝음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밝다라는 것은 지혜가 밝다.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가 밝음이거든요. 근데 주객이 나누어지면서 무명이 생겨버려. 그 무명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주체와 대상이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너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나 또는 세상. 지금 차시연 씨가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세상은 내 바깥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안과 밖으로 나누는 거죠. 안과 밖으로 나누는데 실제로는 밖이라는 게 없어. 안이라는 것도 없어. 본래 한 마음뿐이라. 한 마음뿐인데 거기서 주객을 나누니까 안과 밖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그래서 요것을 말하면 뒤바뀐 착각이라고 하거든. 뒤바뀐 착각이야. 그러면 주객이 나누어지면 모습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모습이 생기면 반드시 요 모습에 들어앉아서 어떻게 하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 이제 하면은 꽃을 봐. 눈으로 꽃을 봐. 그럼 꽃이라는 것이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이거든요. 꽃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눈으로 꽃을 보면 내가 내 눈으로 꽃을 보면 꽃은 바깥에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는 내 눈과 이 꽃이 그냥 전부 한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모습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절대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내라는 것은 안쪽이고 꽃이라는 건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꽃을 딱 봐. 그러면 내가 꽃이 참 좋다 이렇게 느껴요.
꽃이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저거는 꽃이다. 1번. 2번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때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억과 지식이 저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아기가 뜨거운 물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첨벙 그냥 들어가.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걸 기억에 저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쳐버리죠. 자동차가 와도 그냥 자동차 앞으로 막 가, 애기들이. 왜? 자동차가 위험하다라는 걸 모른다, 기억에 저장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꽃이 아름답다, 꽃이다. 내가 눈으로 꽃을 볼 때 저거는 꽃이구나. 플러스 2번 아름답다. 이렇게 했을 때는 꽃이라는 그 기억과 아름답다라는 기억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다시 말을 할게요. 자, 식초가 식초다. 이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새콤하다. 또는 심한 사람들은 막 혀에서 그 침샘에서 침이 막 이렇게 나와. 너무 새콤해서. 새콤한 거를 즐기지 않은 사람은 좀 살짝 마음에 이렇게 싹 몸소리도 쳐져. 그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 식초라는 것이 시다 라는 기억이 저장이 돼 있죠. 식초가 신지 안 신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벌컥벌컥 마셔버리겠죠. 그런데 시다라는 것이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식초라는 말만 들어도 침샘에서 혀에서 그 침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꽃이 좋다. 꽃을 보면 꽃이 좋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단박에 어떤 게 딱 달라붙냐 하면은 꽃이 좋다라는 생각 거기에 쏙 들어가서 아이고 저 꽃을 사야 되겠네. 저 꽃을 누구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네. 저 꽃이 뭐 앞으로 그러면 그 꽃이 참 좋다라는 것이 딱 기억에 저장이 되니까 다음에 그 꽃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꽃은 좋은 꽃이야. 이렇게 딱 저장이 돼버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건 꽃을 딱 봐. 그러면은 꽃이 자체성이 없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꽃,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모습 공식을. 또 처음에는 대상만 보고 하게 돼요. 그거를 보는 주체도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좋지만 주체를 보고 그러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상을 꽃을 보고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딱 하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서 더 이상 그것이 꽃이 좋다라는 것이 인이 돼서 결과를 더 도출을 하지 않겠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꽃,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거기서 끊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자시연시요. 모습 공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처음엔 대상으로 해요. 대상으로 쭉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쭉 하다가 나중에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턱 들리면 좋은 소리도 있고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안 좋은 소리도 있어. 그러면 좋은 소리도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안 좋은 소리도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요. 이해되시죠? 그럼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거기에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탁 끊어져. 인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지. 인연 이렇게 되면 인이 인연이 만들면 결과를 또 도출을 해요. 그럼 그 결과가 다시 인이 돼서 또 인연 또 결과를 도출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결과에서 어떻게 되냐?
딱 끊어버리죠. 고리를 끊어서 이 결과가 다시 인으로 생성되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하면 금방 알 수 있고 금방 그걸 뭐라고 하나, 결과가 내 인생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결과를 금방 도출할 수가 있어요. 금방 효과를 본다고 하나? 금방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뭐다? 꼬시는 거죠. 그죠? 지금 두 분을 내가 꼬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실쟁기라 그게. 이건 부처님의 연기법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대상인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딱 하면 그 뒤에 오는 결과가 인이 되는 것을 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상황들을 또는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의 파도들이죠. 그런 것도 그것이 내 한 생각이 일어나 저놈 밉다 이렇게 저놈 좋다 밉다에 따라서 수많은 생각이 파생이 되죠. 그러죠? 생각이 파생이 돼서 어떤 생각은 완전히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살인이 일어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계속 밉다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좋다 해가지고 집착이 일어나서 막 스토킹이 막 일어나고 그러죠. 이거는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내 생각이 딱 일어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결과로서의 좋다가 거기서 끊어져. 거기서 발생되는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아요.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맑아져요.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 보통은 밉다 좋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순식간에 거기로 쏙 들어가 버리거든. 아주 늪이야 늪. 쏙 들어가 버리는데 끊는 연습을 자꾸만 내가 해왔다. 그러면은 일단 끊게 되면 거기서 내 생각이나 나의 인연과 조건이 어떻게 뚝 거리를 두게 되죠. 툭 거리를 두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람 바뀌기 진짜 어렵거든요.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사람이 변화를 하려면 변화한다는 것은 위에 뭐 가지나 잎이나 뭐 꽃이나 열매만 흔들어서 안 돼요.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파버려야 돼요. 뿌리를 파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변화가 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는 거냐 하면 진리를 바탕으로, 진리라는 것이 사실이거든. 사실. 진리가 바로 사실이에요. 사실을 바탕으로 내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기 위한 방법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밝아져요. 그 결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모습공식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의 위치는 모습에 들어앉아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뭐 행동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온갖 것이 어떻게 전부 다 업으로 저장이 돼요. 업으로 전부 다 녹음되고 녹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이 돼서 그 저장된 그 말하자면 지식과 정보로 그 다음에 그것이 작동을 하게 돼요. 이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뒤바뀐 생각을 하면 그 무명 속에서 헤매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다 윤회를 하게 해요. 자꾸 윤회. 근데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네. 왜 끊을 수가 없어? 사실대로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도 실제로 행동해 본 적도 없어서. 그래서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본래의 나의 청정심을 되밟혀서 윤회의 말하자면 고리를 꺾어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윤회의 고리를 끊어. 그럼 윤회라는 것이 내 몸뚱이만 지금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느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수많은 윤회의 고리를 지금 윤회를 계속하고 있죠. 내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지식과 기억으로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가고 자꾸 그거를 써먹고 있네. 자꾸 그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만 써먹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삶을 바꾸고자 하지만, 내가 변화해 보고자 하지만 변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무명 속에서는.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본래 진심에서 주객이 나누어서 무명이 됐기 때문에 진심이라는 것이 모습이 없거든. 그럼 무명이라는 것도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면서 정말로 질긴 고리라. 이 고리가 여기에서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승법을 공부하는 곳에 오면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해주죠. 이때까지 나의 본심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그 마음만 진짜 내 마음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마음은 가짜야.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니다. 네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한 번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한 번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모습 공식을 가지고 실제로 연습을 해봐서 정말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정말 헛것이네.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데 내가 자꾸 머물렀네. 자꾸 머물러서 이러한 상황을 자꾸 내가 만들었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됐나? 정말 그렇네. 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서 자꾸만 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나의 살림이 안 됐거든. 나의 살림이 안 됐어. 내가 정말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살림이 없어. 듣기만 들어. 그런데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보림선언에 다녔는데 뭐 공부했지? 그것도 몰라. 뭐가 오리무중이라. 이렇게 자꾸만 공부를 지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렷하게 내가 실제로 연습하고 경험해서 체험해야 된다. 사실을, 정말 이것이 사실이네. 이 사실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선원장 법문과 글에 카페 지금 차시연 씨는 거의 저기 뽑아드렸죠? 지금 아직 정회원이 아니시라서. 자, 카페에 제가 이거를 늘 읽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카페 글에 검색해 보십시오. 다음 카페 검색하면 세상에 이거를 2016년도 2월 29일 날 올렸더라고요. 2016년이면 6년 전에도 내가 계속 이 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2016년입니다. 2월 29일 선원장 법문과 글에 이종근본과 이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검색이 됐습니까? 한참 내려가죠. 저도 많이 올리긴 올렸더라고요. 검색됐습니까? 참 요새 이 인터넷 좋아요, 그죠? 2016년도만 해도 제가 여기에 올리긴 올려도 꼭 이거를 프린트를 다 해서 다 나눠줬어요. 그때는 이렇게 영상법회도 아니었죠. 이 선언에서. 근데 이제는 여기서 다 이렇게 검색하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자, 검색됐으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선 이종근본부터 시작.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소견들이 잘못되어서 법의 종자가 자꾸 모여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고 있다. 또 모든 수행인들도 능히 우상고리를 얻어 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세어 성문이나 영광을 이루거나 세자나 천사의 마음이나 그 반석이 되고 있다. 이것은 수행할 적에 두 가지 근본 진리인 이종근본을 알지 못하고 잘못 닦고 익히기 때문에 근본을 모르고서 잘못 닦고 익히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종근본을 모르면 비록 미진수법을 수행할지라도 마침내 우상고리를 얻을 수 없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능엄경에 이종근본이라고 이렇게 경전에 딱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수행할 때 반드시 이거를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자,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이종근본이냐? 하나,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곧 너와 모든 중생들이 경계에 그달리는 반응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성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다. 그거까지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윤회를 계속 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곧 중생들이 대상이 있으면 경계를 대상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주체가 있게 돼요. 대상 혼자서 있을 수도 없고 주체 혼자서 있을 수도 없어요. 벌써 경계 이렇게 하면 벌써 주체가 있다. 주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주체와 객체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가 대상에 보고 그 대상 그 경계에 꼭 다질려서 일으키는 마음, 이것을 반연심, 반자는 붙잡을 반자예요. 붙잡아. 뭘 붙잡아? 연을 붙잡아. 그러니까 그 경계를 붙잡아서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경계가 없으면 이 반연심도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꽃을 보면
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반연심이죠. 꽃을 보아서 꽃이 사라져버려. 꽃이 앞에서 사라져버려. 눈앞에서. 그러면 꽃이 좋다라는 마음도 사라져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앞에 경계가 사라지면 그 마음도 사라져. 그래서 반연심이라는 것은 경계가 있을 때는 있고 경계가 사라지면 그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계속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런 말 있죠. 또 열렬하게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렬하게 연애를 할 때는 그 저장된 의식, 좋다는 의식 가지고 계속 자기가 그 의식 속에서 헤매는 것이고, 보통은 눈에 딱 안 보이면 잊어버리죠. 눈에 딱 봤을 때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지.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반연심을 가지고 각자의 본래 마음, 자성, 각자의 본래 마음인 줄 알아.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공부가 안 되는 거지요.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것 같아. 모래로 밥을 지을 수가 없죠. 자, 요것이 1번입니다. 이종근본에. 자, 두 번째. 자, 읽어보십시오. 둘째는 시작이 없는 보기열반의 원래 정정한 바탕이다. 지금 너의 시정에 오명한 놈이 능히 모든 유명을 나누는데 그만 나타난 대상에 쏠려서 원래 정정한 바탕인 원청정체를 잊어버렸다. 모든 중생들이 본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 윤회하고 있다. 첫째는 그 대상을 보고 일으키는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알고 그 마음을 자꾸 그 마음에 헤매는 것이 윤회의 그 첫째고, 둘째는 그러한 모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가 모든 인연을 다 낮추는데 그 자리에서 낮춘 대상을 보고 인연을 보고 거기에 콕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정의 원명한 놈이 능히 모든 인연을 낮추는데 그만 나타난 대상에 쏠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청정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다 싫다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이런 생각을 막 일으키는데 요게 이제 반연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내 마음인 줄 알아. 근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 바탕, 이런 모든 마음을 반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바탕인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공적 영지한 이 자리 원청정체라고 해요. 원청정체를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어. 왜? 자꾸만 그 반연심 때문에 그 반연심이 일어나는 바탕을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 제가 이거를 뭘로 자꾸 표현을 하냐면 죽냄비가 끓어요. 죽냄비가 끓는데 죽이 펄떡펄떡 하고 막 끓어. 막 울로 푹푹푹 끓는데 이 죽이 퍽 끓었다가 어떻게 돼요? 도로 내려가지요. 원죽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퍽 끓은 죽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김경영이다. 나는 차시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푹 끓은 죽이 나는 일시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 죽이 푹 끓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사라져버리죠. 사라지는데 사라질 때 어디로 가나요? 죽냄비로 돌아가죠. 근데 차시연 씨, 죽이 푹 끓었어요. 그 재료가 뭐예요? 원래
죽이잖아요. 죽이 푹 끓으면 죽 차시연인데, 죽 김경연, 죽 일시명인데, 앞에 죽은 싹 떼버렸어. 죽은 싹 떼버리고 자기 재료가 본래 죽인지를 몰라. 그리고는 온갖 반연심을 다 써. 자기가 본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해. 이 죽냄비를 하면 제일 잘 알아듣더라고요. 제일 잘 알아듣더라고. 죽 끓여본 사람도 있고 안 끓여본 사람도 있는데, 죽 김경영, 죽 차시연, 죽 일시명이야. 그런데 앞에 죽은 싹 다 어떻게 한다? 떼먹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김경영이다, 나는 차시연이다, 나는 일시명이다, 요것만 안 해. 요것만 알아. 그래서 차시연이다, 김경영이다, 이 자체가 있는 줄 알아. 실제 하는 줄 알아요. 실제 하는 줄 안다고. 실제 하지 않지요? 어떻게 돼요? 그 인연과 조건인 불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끓던 죽이 푹푹 끓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불을 켜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죽이 푹 끓어올라. 인연과 조건으로 이게 생겼는데, 이것이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 버리죠. 푹 사라져. 그래서 항상 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본래 그 본성자리야. 본래 청정심이야. 본래 공적영지한 자리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야. 이렇게 스스로 늘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쭉 나가는 것이 새말기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선 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실대로 알아야 그 사실대로 아는 그 자리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간단하거든요. 이게요. 이 모습공식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거든요. 간단한데 무엇이 어렵느냐?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워요. 첫째는 뭐다? 생각이 안 나. 거기에 경계에 휩쓸려서 생각이 안 나. 첫째는. 둘째는 생각이 난다 해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할 일이에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똥 싸다가 똥을 싸는데 남이 똥을 줄 수는 없거든요. 저 사람 변비 되게 많이 걸렸네, 내가 대신 똥 싸줘야지.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변비든 뭐든 어떤 수를 써서든지 똥을 싸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은 그러한 자기의 그 어려움을 뚫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오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꾸준히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익혀야 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